2020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단답형 문제풀이입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이렇게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8의 2분의 1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수법칙이 떠오르실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베이스로 하고 있는지 그 숫자를 찾아주셔야 되거든요. 2의 2분의 1제곱은 그대로 냅두고 8은 2의 몇 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베이스를 2로 한번 깔아볼게요. 그럼 앞에는 그대로 있고요. 뒤에는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된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합쳐주면은 2의 2분의 4제곱 즉 얘는 약분하면 2의 제곱이 되겠죠? 정답은 얼마다? 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방정식, 로그 방정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 얘의 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자, 로그가 나왔을 때는 로그로 다 밑을 변환을 해준 다음에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값은 그대로 써주고요. 우변에 있는 4를 밑을 로그 2로 해가지고 바꿔볼게요. 4가 나오려면은 2의 4제곱 즉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로그 2의 16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2, 로그 2 똑같으니까 앞에 떼주고 진수끼리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여기 있는 x 플러스 5랑 16이 같아진다. 이거 해주면 되겠죠? x 플러스 5가 16이니까 x는 얼마? x는 1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 1일 때 60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런 게 나오면 우리 항상 알고 있는 식 하나 써야겠죠? 어떤 거?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써볼게요. 자리만 바꿔서 써주면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랑 2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씩 연립하면 사인 제곱 구할 수 있겠죠. 두 식을 보니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네, 저는 바로 그냥 더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더해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코사인 제곱 세타 몇 개? 3개가 남겠다. 우변도 더해주면 2가 되겠죠. 여기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3분의 2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구한 3분의 2를 저는 첫 번째 있는 식에다가 딱 넣어줄게요.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3분의 2를 더한 게 1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인 거 얻을 수 있어요? 3분의 1인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60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면은 60에다가 3분의 1 곱하니까 얼마다? 20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25번입니다. 함수 어떤 이렇게 사인에 대한 조금 변형된 함수가 있는데 얘가 점 3분의 파이, 14를 지난다고 했어요. 상수 k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어떤 점을 지난다 했을 때는 그 점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k 사인 x 자리에다가 이제 3분의 파이 넣는 거죠. 요것이 어떻게 된다? 14다. 요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식 정리하면서 써보면요. 자, 3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랑 더하면 어떻게 되죠? 6분의 1로 통분을 해주면은 이 친구가 6분의 2파이, 이 친구는 6분의 3파이니까 두 개 더하면 몇 파이다? 6분의 5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0도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10을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0으로 넘어가니까 4는 k 곱하기 사인 6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이 사인 6분의 5파이 값만 알면 되겠죠. 사인 함수에서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인 함수는 원점에서 시작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함수죠. 자, 요게 사인 x의 그래프인데요. 6분의 5파이라고 하면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가운데가 파이니까 6분의 5파이라고 하면은 요쯤에 있겠네요. 그러면 사인 함수의 대칭성에 의해서 6분의 얼마? 6분의 1파이랑 같은 함수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6분의 5파이는 뭘로 바꿔줘서? 사인 6분의 1파이로 바꿔주니까 값은 얼마?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가 2분의 1 K가 된다. 그럼 K 값은 얼마? 4 곱하기 2니까 8이 되겠네요. 26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실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딴 거 볼 거 없이 조건 바로 보시면 되겠죠? 가 조건을 보니까 로그가 두 번 다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자, 일단은 로그 2에다가 로그 4의 A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그는 양쪽을 똑같이 밑을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은 로그 2로 고쳐주면 뭐 해야 돼요? 로그 2의 2죠. 그러면 양쪽에 로그 2, 로그 2 똑같이 있으니까 누가 누구다? 로그 4의 A가 여기 있는 2와 같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로그 2가 떼지고 로그 4의 A가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는 다시 또 로그 4로 밑을 바꿔주면은 4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A는 어떻게 돼요? A는 4의 제곱이니까 A는 1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에 있는 조건은 두 개의 로그 값을 곱했더니 2분의 3이 나온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밑에다가 한번 또 써볼게요. 로그 A의 5 곱하기 로그 5의 B가 2분의 3이다. 자, 얘는 뭔가 연결되는 게 있죠. 숫자 보이세요? 어떤 게 연결되죠? 5와 5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얘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 A의 5는 로그 10의 A. 일단은 상용로그로 고쳐볼게요. 상용로그는 10을 안 써도 되지만 잘 보이게 하려고 일단 쓰겠습니다. 10의 5. 로그 10의 B. 이렇게 5, 5. 밑과 진수에 같은 수가 들어있으면 밑변환 공식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두 개가 이렇게 약분이 되기 때문에 뭐만 남는다? 로그 A분의 로그 B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A의 B로 합쳐서 써주실 수 있겠죠.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2분의 3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바로 위에서 A 값을 우리가 16이라고 구해줬기 때문에 16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로그 16의 B가 2분의 3이 되는 거겠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네, 로그의 성질 그대로 이용해서 오른쪽도 또 로그 16의 2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B는 16의 2분의 3제곱이랑 같아지겠죠? 그러면 B 계산해주면 16은 2의 몇 제곱? 2의 4제곱이니까 요거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계산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지수끼리는 여기 괄호로 되어 있으니까 곱해줘서 결국 B는 2의 6제곱 즉 6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도 위에서 구해줬고 B도 64라는 거 나왔으니까 두 개씩 합쳐주면은 우리가 구하는 값 나오겠죠? 16과 64를 더해주면 얼마다? 8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0이 되겠네요. 2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두 함수 f랑 g가 지금 지수함수로 하나씩 잘 주어져 있네요. 얘 그래프랑 직선 y는 k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자. 그림에 잘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a, b 그 다음에 fg. 근데 fg는 딱히 식이 안 써있기 때문에 요거는 식을 써주고 시작하겠습니다. fx는 2분의 1에 x-1.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y는 2분의 1에 x제곱이라는 이런 지수함수를 어떤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요. 4의 x-1제곱. 즉 얘는 뭐예요? y는 4의 x를 어떤 방향으로? 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얘를 세로 제가 이렇게 그어준 선이 x는 1이라는 선인데 이쪽으로 조금씩 이동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요. c는 0,k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AC 대 CB가 1대 5이다. 요게 이제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AC 대 CB가 1대 5일 때 K 세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표시를 해보면요. AC를 1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여기가 5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뭐를 구해야겠어요?
A의 X좌표, 그쵸? A의 X좌표랑 B의 X좌표를 구해가지고 여기 대 여기 길이 B가 1대 5다. 그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거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A 같은 경우는 A점은 누구랑 누구랑? Y는 fx, 즉 2분의 1의 x-1과 Y는 K의 교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Y는 똑같으니까 어떻게 계산해주면 돼요? 2분의 1의 x-1이랑 K랑 같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 X좌표이기 때문에 얘를 내려주려면 양변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죠. 지수를 내려주려면 로그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양변에 밑이 2분의 1인 로그 한번 취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변은 로그 2분의 1의 K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X가 밑으로 쭉 떨어지면서 로그 2분의 1의 2분의 1은 얼마? 얘가 1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 X-1이 로그 2분의 1의 K 이렇게 되겠죠. 저는 얘가 조금 불편해가지고 로그 2의 마이너스 1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빼줄게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로그 2의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A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 이제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B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B는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에요? 여기 있는 이 gx랑 y는 k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y는 4의 x-1제곱과 y는 k의 교점이다. 그러면 아까랑 방식은 똑같습니다. 4의 x-1의 제곱이 k랑 같다. 그럼 양변 뭘로 취해질까 이번에? 로그 4로 밑을 취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여기 x-1이 쭉 떨어지면서 여기는 1로 날아가니까 좌변은 x-1만 남고요. 우변은 로그 4의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돼요? x는 1이 넘어가면서 1 더하기 로그 4의 k 이렇게 되겠죠. 방금 구한 요 x는 누구의 좌표? b의 x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구했던 요 x좌표는 A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길이 B가 1대 5라고 했는데 지금 A의 X좌표는 어디 있어요? 여기 Y축의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죠. 그래서 길이를 나타내려면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주셔야 됩니다. B의 X좌표는 지금 Y축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양수여서 그대로 이 값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일단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 되니까 로그 2의 K-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X좌표는 그대로 1 플러스 로그 4의 K 요게 1대 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은 그냥 1 더하기 로그 4의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은 5배의 로그 2의 K-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개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은 5 로그 2의 K-5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좌변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밑이 2이기 때문에 얘도 2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아서 로그 2의 제곱이니까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로그 2의 K를 한쪽으로 모으고 숫자도 한쪽으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K를 저는 오른쪽으로 한번 모아볼까 하는데요. 자, 이 친구 여기로 이항시키고 이 친구 절로 이항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6이 되고 우변은 5 로그 2의 K에서 2분의 1 로그 2의 K를 빼주니까 몇 로그 K? 2분의 9 로그 2의 K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로그 2의 K라는 친구는 어떻게 된다? 양변 똑같이 9분의 2 곱해줘가지고 3, 2, 6, 3, 3, 9, 3분의 4가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다 왔습니다. 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K는 2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예요? K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 세제곱해주면 2의 4제곱 즉
16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6이 되겠네요. 풀이를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일단 여기에서 그 교점을 찾아야겠다. 그 x축의 좌표를 찾아야겠다. 요 얘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을 잘 전개를 해서 A의 x좌표와 B의 y좌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A의 x좌표는 y축 왼쪽, 즉 마이너스 부분에 있기 때문에 길이 부분에서 이렇게 1대5로 했을 때는 A쪽의 x좌표는 반대부호를 이용을 해줬다.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이용을 해서 쭉 전개를 해줬더니 K를 구할 수 있었고 K 세제곱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두 집합이라고 해서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집합 C가 이 A랑 B에 관한 어떤 집합이 하나가 주어져 있죠. 이때 NC가 3이 되도록, 즉 C의 원소 개수가 몇 개? C의 원소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C가 핵심인데 C를 알려면 A랑 B를 알아야겠죠? A, B 집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A 집합부터 한번 보면요. A는 원소꼴이 일단 어떻게 돼 있어요? 루트 A인데 루트 A에 대한 조건을 여기 조건제시법에 주어주고 있죠. A는 자연수이면서 1에서 K까지다. 그러면 A에 있는 원소 나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1에서 K까지 여기 A 자리에다 넣어주면 돼. 그러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에서 어디까지? 루트 K까지 이렇게 되겠죠. B의 집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원소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그 루트 3의 B. 그 다음에 B에 대한 조건이 자연수고 1에서 K다. 그럼 여기 있는 이 B 자리에다가 1에서 또 어디까지? K까지 넣어준 게 B 집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조건제시법 풀어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로그 3의 1, 로그 루트 3의 2 해서 어디까지 간다? 로그 루트 3의 K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B집합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집합에 대해서 볼 건데요. C집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C집합은 X라는 친구가 원소인데 X는 A 교집합 B에 있대요. 즉 무슨 말이에요? A랑 B랑 동시에 A와 B 동시에 속하는 원소인데 그 중에서 자연수만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A랑 B 집합에서 언제 원소가 자연수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먼저 이 A라는 집합은 대표 원소가 루트 N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N이 언제일 때 자연수가 될까요? 그렇죠. N이 제곱수일 때 얘는 자연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루트 1, 1의 제곱 루트 1은 1, 루트 4는 2, 루트 9는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의 원소에서도 얘가 자연수가 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얘의 지금 원소의 일반 꼴이 로그 루트 3의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n이 언제일 때 얘가 자연수가 될까요? 그렇지, 얘는 3의 거듭제곱일 때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또 얘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로그 루트 3의 3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로그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그게 앞으로 2로 나가서 얘는 어떻게 된다? 2라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로그 루트 3의 9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루트 3에서 앞에 2가 나가고 그 다음에 9가 3의 제곱이니까 또 2가 나와서 어떻게 된다? 4 로그 3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도 로그 3의 3이 1이니까 4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방금 우리가 대표적인 꼴을 보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느낌이 오신 게 있었나요? 이 위에 있는 A집합 같은 경우는요.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모든 자연수 값을 갖게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로그 루트 3의 n 같은 경우는 어때요?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는 뭐 나오겠어요? 6, 8, 10 이런 식으로 짝수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C집합을 볼 때 C는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 집합인데 그러면 어떤 거에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원소가 더 적게 있는 B집합 먼저 생각하면 편하겠죠? 자, 그러면 B집합에 자연수가 딱 3개만 들어가도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자연수 3개는 작은 수부터 쓰면 로그 3에 3 하나 있을 거고요. 자, 거듭제곱 이용하면 3의 제곱 9,
그 다음에 로그 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 27, 3의 세제곱 27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뭐만 있으면 안 돼요? 예, 81까지는 가면 안 됩니다. 요거까지는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K는 뭐를 만족해야 돼요? 27보다는 크거나 같고 81보다는 작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C의 원소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친구 계산한 2와 이 친구 계산한 4, 그 다음에 이 친구 계산한 6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A의 원소도 좀 조정을 해줘야겠죠. A에서도 2, 4, 6까지만 자연수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루트 1, 루트 4, 루트 25에서 6 나오려면 어디까지는 가야 되죠? 루트 36까지는 가야 되죠. 자, 근데 이미 우리가 B에서 이렇게 K 범위를 한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K가 27 이상, 81 미만인 요때는 B의 원소가 딱 뭐만 나오는 거냐면 여기 2, 4, 6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는 일단 2, 4, 6까지만 있으면 뒤에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A에서의 K의 범위는 그냥 36 이상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B의 범위를 딱 3개로 한정해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금 구한 두 개의 K의 범위를 합쳐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K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 36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8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때 K의 개수는 81 빼기 36 하니까 몇 개다? 45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거는 이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등호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81 빼기 36에서 하나 더 빼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가 있다. 등호가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를 더 더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46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버전이 이렇게 등호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 하나가 안 들어가 있을 때는 개수 구할 때 양쪽 빼주면 된다. 어쨌든 답은 45개가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K가 39보다는 작거나 같네요. 함수 fx라고 해서 로그 함수 하나 주어져 있고요. 밑이 2분의 1이네요. 자, 요 그래프랑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64다. 그러면 반지름 얼마? 8인 요런 원이 있는데 얘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x좌표를 a, b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x좌표가 a, b일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k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서 더한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건은 되게 단순한데요. 가조건은 일단 a, b의 곱이 0보다 작다. 나조건은 함수값이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자, a, b의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a와 b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반대라는 얘기겠죠. 부호가 반대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란 얘기고요. 나조건도 fa와 fb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이랑 이 로그 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x축과 y축을 그려준 다음에 적당히 원을 하나를 그려가지고 얘 반지름이 8이다. 요거 표시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fx는 2 로그 2분의 1의 x-7 플러스 k 플러스 2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기본 함수가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전에는 fx가 2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되겠죠. 평행이동하기 전에는. 그러면 증가다 감소다. 감소함수라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가조건이랑 나조건 한 번 더 보고 오면요. 일단 감소하는 함수인데 a, b가 부호가 반대죠. 아까 a, b는 그 교점의 x의 좌표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y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는 왼쪽에서 만나고 하나는 오른쪽에서 만나야 된다.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a와 fb가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어떤 축을 중심으로? x축을 중심으로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밑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얘가 감소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디랑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는 여기 2, 4분면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4, 4분면에 이렇게 만나는 점들이 있게 되면은
x의 부호도 반대, y의 부호도 반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fx가 증가함수였으면은 1사분면이랑 3사분면에서 교점이 나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감소함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2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교점이 나와야 된다. 요거 생각하면서 그래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이용하면 되냐? 원에 대해서 아직 좌표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에 많이 표시되어 있는 반지름 8을 가지고 기준으로 몇 가지 조건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왼쪽 위에 있는 2사분면에서의 교점을 봐주세요. 이 교점이 여기에 있으려면은 이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요 점이 x축보다는 크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밑에서 보면 이쪽에서는 8을 넣었을 때의 요 점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조건 써보면요. f에다가 마이너스 8 넣었을 때는 0보다 크고 f에다가 8을 넣었을 때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이 y축이랑 만나는 요 점입니다. 요 점은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좋을까요? 이 8이랑 마이너스 8 사이에 위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8이랑 f0이랑 8이랑 요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아서 범위를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건은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조건이죠. 여기서 저는 8을 왜 넣을 생각을 했냐면 일단 반지름으로 줬는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입해볼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천천히 한번 넣어볼게요. 1번은 f-8이 0보다 크다는 겁니다. f-8이 0보다 크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8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2 로그 2분의 1에 k-15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요거죠? 그러면은 k로부터 먼 것부터 조금씩 옮겨줄게요. 2를 넘길 수가 있고요. 2로 또 약분해 줄 수 있죠? 그러면은 로그 2분의 1에 k-15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얘는 로그 2분의 1로 바꿔주면은 로그 2분의 1에 2가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된다? 얘 로그 떼지면서 반대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k가 17보다 작다 얻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f8은 0보다 작다. 요거 해보겠습니다. 얘도 위에랑 거의 비슷해요. x자리에다가 8을 넣어주면 여기는 k 플러스 1이 들어가겠네요.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2 넘겨주고요. 2로 약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1은 1은 2. 자,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k 플러스 1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또 다시 로그 2분의 2보다 이렇게 작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위치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k범위 어떻게 될까요? k가 마이너스 1보단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3번은 여기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8이랑 2 로그 2분의 1에 k-7 플러스 2가 8보다 작다. 요거 한번 동시에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있는 2를 다 빼기 2 빼기 2 빼기 2 해줄게요. 그러면 왼쪽은 마이너스 10 2 로그 2분의 1에 k-7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겠죠. 뭘로 약분? 2로 다 약분하면은 5, 1, 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남는 거는 로그 2분의 1에 k-7이고요. 좌변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5가 되려면 로그 2분의 1에 2의 5제곱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이 되려면 로그 2분의 1에 얼마다? 8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조금 복잡하지만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밑이 계속 또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풀어줄 때는 반대로 바꿔서 풀어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위치 바꿔서 가져올게요. 그럼 8분의 1보다 k-7이 크고 그거보다 32가 크다. 그럼 k범위는 어떻게 돼요? 8분의 1 더하기 7, 7과 8분의 1보다 크고 39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구해준 거 다 가지고 올게요.
첫 번째에서 구해준 거는 K가 17보다 작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를 합쳐준 범위는 어떻게 된다? K는 17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7과 8분의 1보다는 크다. 그러면 K의 최소값 M은 8이 되고 최대값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M과 M의 합은 24. 답은 24가 되겠습니다. 문제 푸는 여러분을 스포자TV가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